절대 아침에 뜨거운 물로 세수하지 마세요.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17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뜨거운 물로 매일 세안한 그룹은 피부 노화가 7년 빨리 진행됐습니다. 7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저는 20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피부과학 박사 이서현입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45세까지는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강한 클렌저로 박박 문질렀죠. 그런데 45세 되던 해, 이건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거울을 보는데 주름이 확 늘어나 있더라고요. 제 손으로 제 피부를 망친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부터 세안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 62인데 사람들이 제 나이를 4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세안 습관이요. 대한피부건강학회 최신 통계를 보면요. 우리 70대 시니어 10명 중 거의 8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세안으로 피부를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증상 있으신가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화장은 들뜨고 미장원 가도 이틀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손주들 만나기도 친구들 만나기도 점점 꺼려지시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6개월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름이 깊게 파이고 색소 침착이 생기면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방법은 우리 모두 집에서 할 수 있고 단 일주일 만에 피부가 달라지는 루틴이에요. 비용은 일주일에 5,000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강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혹시 세수할 때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으신가요? 그 느낌이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게 오래된 지인이 한 분 있습니다. 69세 김정수님이에요. 항상 깔끔하고 성실한 분이라 세안도 하루에 2~3번씩 꼼꼼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만나니 얼굴이 유난히 붉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세수는 어떻게 하세요? 하고 여쭤보니 뜨거운 물로 뽀득하게 씻어요. 그래야 개운하잖아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분의 피부가 늙은 게 아니라 습관이 피부를 늙게 만든 거구나. 알고 보니 그분은 아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계셨어요. 사진 찍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해도 각질이 일어나고 얼굴은 늘 빨갛고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세안법을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물 온도를 낮추고 클렌저 대신 꿀을 쓰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흡수하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첫 주에는 개운한 느낌이 안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차가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기가 조금씩 가라앉더래요. 3주째는 화장이 들뜨지 않고 각질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다시 뵀을 때 그분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30년 만에 피부가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식 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엄마 피부가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이 없다고 놀라셨대요. 단 3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피부를 살리는 세안법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꿀 세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수죠. 그런데 이 아침 세안 방법 하나만 바꿔도 우리 피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꿀 세안이에요. 꿀은 천연 보습막을 만들어 피부 수분을 붙잡아 줍니다. 서울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요.
꿀의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 산화를 억제해서 주름 형성을 늦춘다고 밝혀졌어요. 단순히 촉촉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노화 자체를 늦춰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숫자로 증명된 결과예요. 3개월간 꿀 세안을 한 70대 그룹의 주름 깊이가 평균, 잠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부 수분량은 43% 증가했고요. 이 정도면 정말 극적인 변화죠. 제가 만난 분 중에 56세 간경숙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얼굴 각질이 심하고 화장이 들떠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동창회도 못 가실 정도였대요. 친구들 만나면 늙어 보일까봐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간 꿀 세안만 했는데 피부가 매끈하게 변했습니다. 화장도 잘 받고 각질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좋았던 건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울 보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게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미온수로 얼굴을 적신 뒤 꿀 한 숟가락을 손바닥에 펴발라 주세요. 물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 느낄 정도요. 그 다음 부드럽게 얼굴 전체에 펴바르고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헹궈내면 됩니다. 3분 동안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볍게 마사지하듯 원을 그리며 펴발라주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꿀의 영양 성분이 더 잘 스며들어요. 특히 눈가와 입가처럼 우리가 주름 많은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쓰면 꿀의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우리 피부 장벽까지 손상됩니다.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요. 뜨거운 물은 피부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탄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꿀을 바르고 바로 헹구시는 거예요. 최소 3분은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꿀의 영양 성분이 우리 피부 속으로 스며듭니다. 급하게 헹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여러분은 아침 세안 때 어떤 물 온도를 사용하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이미 너무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꿀 세안. 기억하시죠?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입니다. 저녁 세안은 아침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루 종일 외부 환경에 노출된 우리 피부는 보호막이 약해져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건 회복 루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코넛 오일을 추천합니다. 코코넛 오일의 라우르산 성분은 피부 속 좋은 균을 증식시켜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줘요. 인도네시아 피부건강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우리 피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보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 약해지고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심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고 색소 침착까지 생길 수 있어요. 국립피부과학연구소 데이터를 보면요. 60대 이후 피부 장벽 손상이 있는 분들의 83%가 만성 건조증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이 장벽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72세 윤정희님은 늘 얼굴이 건조해서 화장을 못하셨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각질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불편하셨대요. 외출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손주들 학교 행사에도 못 가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코코넛 오일을 2주간 사용한 뒤 화장이 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화장도 자연스럽게 잘 받더래요. 지금은 손주 학교에도 자신 있게 가신다고 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피부 비결을 물어본대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저녁 세안 후 물기가 살짝 남은 상태에서 코코넛 오일 반 스푼을 손바닥에 덜어주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비벼서 체온으로 녹인 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발라줍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화장솜으로 살짝 닦아내면 돼요.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세안 후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살짝만 제거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우리 피부가 오일을 가장 잘 받아들여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에만 바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마나 코 주변은 피하시고 뺨이나 턱선 위주로 발라주세요. 지성 피부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 오일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오일이 끈적거려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코코넛 오일은 흡수가 빠르고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꿀 세안과 코코넛 오일. 우리 같이 기억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셋째, 식초 세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식초 세안입니다. 이건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효과가 정말 좋아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우리 피부의 pH를 정상화시켜 붉은기와 트러블을 완화시켜 줍니다. 일본 피부면역학회에서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피부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피부가 약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한데 식초가 그걸 도와주는 거죠. 건강한 피부의 pH는 4.5에서 5.5 사이예요. 그런데 잘못된 세안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나쁜 균이 증식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우리 피부가 예민해져요. 식약처 발표 자료를 보면요. 알칼리성으로 변한 피부는 트러블 발생률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식초는 이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67세 김선희님은 붉은 홍조 때문에 외출이 힘드셨어요. 얼굴이 늘 빨갛고 따끔거려서 화장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셨대요. 마트 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식초 세안을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피부톤이 맑아졌습니다. 붉은기가 가라앉고 피부 결도 고워지더래요. 2달 후에는 화장도 하시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한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10스푼에 식초 1스푼 비율로 섞어주세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좋아요. 그 다음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을 가볍게 닦아주면 됩니다.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주세요. 얼굴 전체를 닦고 나면 1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면 됩니다. 식초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헹구고 나면 냄새는 거의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트러블이 심할 때는 하루 걸러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산성이라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부가 적응하면 횟수를 늘려보세요. 농도도 중요해요. 처음엔 물 15스푼에 식초 1스푼으로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면 됩니다. 절대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요. 피부가 따가울 수 있어요. 혹시 식초 세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인데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쌀뜨물이나 식초로 세안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알아본 3가지만 꾸준히 해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꿀 세안으로 보습하고 코코넛 오일로 회복시키고 식초 세안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이 3가지가 우리 피부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없어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4가지만 끊어도 우리 피부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데요. 개운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피부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 중 73% 이상이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계셨어요.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 단백질을 변형시켜 장벽을 무너뜨려요. 피부 표면에 천연 기름막이 다 녹아 없어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세수 후에 얼굴이 당기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장기적인 영향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 결과를 보면요. 뜨거운 물로 10년간 세안하면 우리 피부 노화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7년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70세 피부가 77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74세 박미숙 님이 계셨는데요. 40년간 뜨거운 물로 세안하셨대요. 피부가 얇아지고 모세 혈관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빨간 실핏줄이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항상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 느낄 정도의 온도만 사용하세요. 33도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엔 좀 미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피부에는 가장 안전한 온도입니다. 일주일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온도가 편하게 느껴져요. 아침엔 특히 33도 정도의 미온수로 시작해 보세요. 피부가 하루 종일 편안하고 화장도 잘 받을 거예요. 저녁엔 35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40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수할 때 물 온도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온도계로 재보세요. 생각보다 뜨거운 물을 쓰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45도에서 50도 사이의 물을 쓰시거든요. 이건 우리 피부에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강한 클렌저입니다. 거품이 풍성한 폼 클렌징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거품이 많다는 건 계면 활성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피부에 좋은 기름까지 모두 제거해버려요. 우리 피부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 강한 클렌저를 매일 쓰면 이 막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외부 자극에 약해지고 건조해지고 주름도 빨리 생겨요. 뽀득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 우리 피부가 손상됐다는 신호예요. 깨끗한 게 아니라 벗겨진 거죠. 서울대 피부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요. 강한 클렌저를 매일 쓴 그룹은 3개월 후 피부 장벽 수치가 38% 감소했어요. 반면 순한 세안을 한 그룹은 오히려 장벽이 강화됐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하고 평소엔 꿀 세안으로 대체하세요. 화장을 했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만 폼 클렌징을 쓰고 나머지 날은 꿀이나 물로만 세안하셔도 충분합니다. 화장 안 한 날까지 클렌저 쓸 필요 없어요. 혹시 뽀득한 느낌을 좋아하시나요? 그 느낌이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우리 피부가 벗겨진 거예요. 피부의 천연 보호막까지 다 제거된 상태라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 제거를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스크럽이나 때밀이로 물리적으로 각질을 벗기면 우리 피부가 더 두꺼워지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두꺼워지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눈에는 안 보이는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어요. 염증이 생기고 트러블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각질은 억지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71세의 정혜숙님은 매일 스크럽으로 각질을 제거하셨어요. 깨끗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20년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색소 침착까지 생겼어요. 얼굴에 갈색 반점이 여기저기 생기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졌죠. 각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꿀 세안을 하면 각질이 부드럽게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억지로 벗기지 않아도 우리 피부가 매끈해져요. 피부의 재생 주기는 28일인데 이 주기를 존중해야 해요. 여러분은 아직도 때를 미시나요? 목욕탕 가면 꼭 때를 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때밀이 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 표면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수천 개씩 생깁니다. 네 번째, 수건 문지르기입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문지르는 습관도 굉장히 나빠요. 수건 섬유는 우리 피부보다 거칠어서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약한 부위는 더 조심해야 해요. 매일 문지르면 미세 주름이 깊은 주름으로 변합니다. 젖은 수건은 세균 번식이 빠르니까 자주 교체하셔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은 깨끗한 수건으로 바꿔주세요. 수건을 오래 쓰면 냄새도 나고 세균도 많아져요.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 연구에 따르면
3일 이상 사용한 수건에는 변기보다 많은 세균이 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 수건으로 매일 얼굴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안 후엔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세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피부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혹시 얼굴을 문질러 닦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누르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피부가 덜 당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잘못된 습관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뜨거운 물, 강한 클렌저, 스크럽, 수건 문지르기. 이 4가지만 끊으면 우리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에 돈을 쓰시는데 사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화장품에 쓰면서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피부를 안에서 채우는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겉을 잘 관리해도 속이 비어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피부는 겉만 닦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에서도 채워야 진짜로 살아나요. 제가 40년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영양이 우리 피부를 만든다는 거죠. 피부에 좋은 영양소 3가지만 챙기세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C. 이 3가지는 우리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단백질은 콜라겐의 재료예요. 콜라겐이 있어야 피부가 탱탱하고 주름이 안 생겨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1g이 필요해요. 60kg이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정도면 충분해요. 오메가3은 우리 피부 세포막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영양이 잘 흡수돼요. 오메가3이 부족하면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건조합니다. 안에서부터 말라있는 거예요. 비타민C는 탄력의 시동키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우리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1000mg 정도면 충분해요. 귤 3개나 키위 2개 정도예요. 아침엔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드시고 점심엔 생선으로 오메가3을 챙기고 저녁엔 과일이나 채소로 비타민C를 보충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우리 피부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78세 최영자님은 이 3가지 영양소를 6개월간 챙겨 드셨어요. 그전에는 채소도 잘 안 드시고 고기도 잘 안 드셨대요. 그런데 영양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피부가 환해지더래요. 주변에서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리터만 마셔도 우리 피부 속 수분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시는데 피부 건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수분 부족이에요. 나이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점심 먹기 전 1잔, 저녁 먹기 전 1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 3잔은 드실 수 있어요. 커피를 마셨다면 꼭 물 1잔 더 곁들이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커피 1잔 마실 때마다 물 1잔을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탈수를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세안 습관은 무엇이었죠? 뜨거운 물로 세수하기, 강한 클렌저 매일 쓰기, 스크럽으로 각질 제거하기, 수건으로 얼굴 문지르기. 이 4가지예요.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주름이 깊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10년 후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일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하고 걱정할 수도 있죠. 반대로 올바른 세안 습관은 무엇이었죠? 미온수로 세안하기, 꿀 세안으로 보습하기, 코코넛 오일로 회복시키기, 식초 세안으로 균형 맞추기. 이 4가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드립니다. 꿀 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 세안.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3가지가 우리 피부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피부과 시술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수분이 유지되고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가 환해집니다. 3주 후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할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요즘 뭐 했어 하고 물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세안법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3주 뒤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요즘 뭐 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그럼 이제 3주간의 실천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물온도 낮추기, 수건으로 누르기만 하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하세요. 처음엔 개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주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꿀 세안 시작하기, 코코넛 오일 사용하기. 이 두 가지를 추가하세요. 이때부터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화장이 잘 받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주는 완성 단계입니다. 식초 세안 추가하기, 영양 챙기기. 두 가지를 더하세요. 이때쯤이면 피부톤이 맑아지고 주름이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지금 당장 온도계를 준비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미루게 됩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벽에 달력을 붙이고 실천한 날마다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20일 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에게요. 함께 실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서로 물온도 체크해주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않는지 확인해주고요. 우리 가족 모두의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끝으로 들려드릴게요. 82세 이순덕 님이었어요. 처음 뵐 때 피부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거칠고 푸석하고 주름이 깊었죠. 본인도 포기하고 계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따라해 보셨대요. 3개월 후 다시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60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거울 보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예뻐졌다고 뽀뽀해 준대요. 동네에서 피부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순덕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 60이시든 70이시든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세안할 때 물온도를 33도로 맞춰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는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보세요. 모레부터는 꿀 세안을 시작해보세요.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3주 후엔 완전히 다른 피부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세안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해 주세요. 그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